안녕하세요, 한재영 파트너입니다. 오늘 시장이 모처럼 반등세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 반등세가 과연 진짜 반등일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단 저번주에 포트폴리오 모델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아쉬운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기존 포트폴리오 종목들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운 편입 종목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4종목을 편입을 했었는데요. SK하이닉스, 그리고 태광,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디스플레이 이렇게 4종목을 편입을 했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손실도 많이 만회를 한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아쉬운 흐름을 보였던 거는 LG디스플레이예요.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실적이 아쉬운 모습을 보일 거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면서 주가 역시 아쉬운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4종목 모두 계속해서 들고 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일단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반등세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일주일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4종목 모두 들고 가도록 하겠고, 일단 이제 다음 내용으로 증시가 진짜 괜찮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가 하락을 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1월에 FOMC가 있었죠. FOMC가 있었는데 이 일정 때문에 조금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게 조금 많이 대두되면서 이렇게 증시가 계속해서 하강 국면을 강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월 FOMC가 종료된 이후에도 증시가 이렇다 할 반등세를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오늘만 조금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1월 FOMC에서 나온 코멘트들이 아직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하게 걷어내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3월 FOMC까지 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증시가 그렇게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여주진 못했는데요. 일단 미국의 주요 금리 추이를 한번 보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죠.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되는 그런 국면을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측면에서 유동성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왔던 이 증시들이 더욱 타격을 입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우리나라 증시는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한국의 무역수지 1월 전망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12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도 적자폭을 더욱 키워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무역수지가 안 좋게 나오는 이유는 수출은 되게 양호합니다. 수출은 양호한데 이 수입이 되게 안 좋습니다. 왜 수입이 안 좋냐, 그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원재료를 수입을 하는 국가잖아요. 원재료를 수입을 하는 국가인데 이 원재료의 가격이 뭐 국제유가 이런 게 최근에 또 급등세를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의 수입 가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출의 증가폭보다 훨씬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거는 결국 이 국가의 펀더멘탈이 조금 안 좋아졌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경우 더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증시를 보고 나니까 단기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왼쪽 자료인 투자 주체별 선물 누적 순매수 추이,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외국인이 이 매도세가 조금은 축소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 이 매수세가 엄청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 매수세가 엄청 강하게 들어왔는데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이 미결제량이라고 하는 신규 미결제량이 증가세를 보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은 기존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한 4만에서
5만 계약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수의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증시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오늘 들어온 이 선물 매수세, 이 매수세는 이 기존의 이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그런 개념의 매수세였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 신규 매수 미결제를 증가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뭐 강한 반등 추세를 가져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렇게 선물 포지션에 따른 지수의 흐름은 오늘 시장의 5분봉을 보면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장 초반에 지수 전체가 조금 눌려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하기 위해서 현물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조금 누르면서 최대한 이익을 많이 남기면서 지수의 저점에서 이렇게 매도 포지션,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청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선물의 매도 포지션이 조금 줄어드니까 지수 전체가 강한 탄력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강한 반등 추세가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보면은 증시는 단기적으로는 강한 반등 추세를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뭐 예전에 2021년에 뭐 연초 장세처럼 꾸준히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이런 장세는 보이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박스권 장세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시면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이 선행지수가 고점에서 꺾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저효과를 크게 가져가면서 경기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다면 그 기저효과가 둔화되고 이제 돈줄도 쪼여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를 이전만큼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증시 역시 조금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통화정책 관련돼서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통화정책이 더욱 강하게 긴축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조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추이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시간당 임금 추이가 가파르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오미크론 확산세로 조금 활동이 제한되니까 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결국 이 임금이 올라간다는 거는 민간의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잖아요. 민간의 돈이 많이 풀리는 만큼 이 인플레이션 역시 조금 더 지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임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면 좋은 거는, 이 임금의 경우 한번 오르면 그 이후에 잘 떨어지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임금이 높아진 만큼 꾸준히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임금이 유지가 된다면 인플레이션 역시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박스권 장세에 대비를 해야 된다.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근거를 가지고 박스권 장세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편출, 편입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편출 종목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반등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편출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편입 종목 한 종목 가져왔는데요. 바로 BH라는 기업입니다. BH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일 텐데요. 아이폰과 폴더블 폰, 아이폰 그리고 폴더블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BH에 대해서 왜 지금 BH를 매수해보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어요. 애플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폰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래서 애플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폰이 많이 팔린 만큼 그 아래의 밸류 체인 역시 매출이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BH의 경우에도 이 아이폰 실적 호조가 이 앞으로도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폴더블 폰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 폴더블 폰 부품 수요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서 BH의 매출 성장세가 예상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BH 실적 추이 및 전망 한번 보시면 이렇게 2022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졌다가 이제 빠르게 회복세를 가져가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일 텐데 이 스마트폰 시장도 어찌됐건 아직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지만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그 점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업종이긴 해요. 왜냐면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 이런 얘기도 많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BH라는 종목이 매력적인 이유는 이렇게 아이폰이나 폴더블 폰 같은 이미 증명되었고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스마트폰 쪽에서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다 보니까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현금 창출 능력, 에비타라고 하죠. 현금 창출 능력이 21년 960억 원에서 22년엔 1410억 원까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현금 창출 능력을 눈여겨본 이유는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상기잖아요.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없는 기업들은 기업을 계속 경영하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뭐 돈을 빌리던가 그래야겠죠. 근데 어쨌든 뭐 전환사채나 뭐 은행에서 돈을 꺼보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보다는 이 금리 인상기에는 돈을 빌리는 비용이 아무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현금 창출 능력이 자체적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기에 돈을 빌릴 필요도 없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을 가져간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BH를 부품 종목 중에서도 한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아무튼 최근에 시장이 되게 이렇게 하락 국면을 보이다가 이제 조금 살아났습니다. 이제 조금 살아났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장의 하락은 단기간에 엄청나게 떨어져서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하락은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조금 더 이 상반기에는 특히 이 박스권 장세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그리고 또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라고 하잖아요. 뭐 대표적인 성장주가 성장 업종인 뭐 바이오 업종 뭐 등등 많은데, 이렇게 아무 종목에나 투자를 하면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투자 다들 조심해서 진행하시고,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나 이런 업황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투자놀이 또는 한재웅이라고 문자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시장 환경이 많이 변한 만큼 모두 착실하게 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